날씨 정말 덥습니다. 이 폭염 속에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점심시간인데요. 흔히 짜장면을 시키려다가 짬뽕이 궁금해지고 짬뽕을 먹으려다가 짜장면이 땡기는 그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나온 게 짬짜면이죠. 짜장면과 짬뽕 반반씩 섞어서 내주는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웬 뜬금없는 얘기냐? 바로 이 차 기아 자동차의 K7 2.5 스마트 스트림이 바로 그런 짬짜면과 같은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2.5 엔진인데요. GDI 방식과 MPI 방식, 그러니까 직분사 방식과 포트 분사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엔진을 만들어서 새로 올려놨습니다. 이른바 GDI와 MPI를 모두 한 대 섞어 놓은, 굳이 비교하자면 짬짜면과 같은 엔진인데요.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일지 잠옷 궁금했습니다. K7 신형 모델이 나왔을 때 시승한 모델은 최고 트림 모델이어서 이 엔진을 경험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를 졸라서 오늘 하루 이 차를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K7 2.5 스마트 스트림 오늘 타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Winterland, tell me all your secrets. Fill me in on your wildest moments. Colored trees, your yellow leaves move me. Dancing roofs, your painted red shakes the room. When I get there, I'll let my feet roam. When I get there, I'll break in your arms, I'll lose control. When I get there, I'll know the answ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Winterland, you're my sailing ship. Guide me in when you head for your trip. Right out of this wicked black and into bright sand. Straight toward the warm sun and into his hands. When I get there, I'll let my feet roll. When I get there, I'll break in your arms, I'll lose control. When I get there, I'll know the answ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오늘은 2.5 스마트 스트림을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인테리어 잠깐 보시죠. 고급스럽죠? 원목 재질의 나무와 가죽 시트, 그리고 여러가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버튼들, 손에 쏙 들어오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 레버죠.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율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두 개의 USB 포트 와 있고, 치 모니터로 센터페이시아의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구성을 바꿀 수도 있죠. 뒤에 보시면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거든요. 차에서 집에 전기를 켜놓는다든지 조명을 조절한다든지 보일러나 에어컨을 켜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유보 계정과 연동을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사서 유보에 등록을 하고, 물론 집에도 스마트홈 기능들이 있는 가전들이 있어야 되겠죠. 연동을 시키면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에서 집을 조절하고 집에서 차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죠. 지난번 시승할 때 소개드렸던 바가 있죠.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천 카페, 따뜻한 벽난로, 이런 운행 정보를 보면 주행 중에 운행거리와 연비, 운송 차속, 급가속, 급감속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빌트인 캠이 있습니다. 주행 상황을 녹화를 하는 건데요. 이 차 10시 3분 8초, 4분 8초, 1분 단위로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영상을 다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거죠. 블랙박스가 이제 차에 내장된 상태로 출고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 메모 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시승할 차는 기아 자동차의 K7 2.5 스마트 스트림입니다. 특징은
느껴봐야 알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음성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승할 차는 기아 자동차의 K7 2.5 스마트 스트립입니다. 특징은 느껴봐야 알겠고요. 야, 상당히 깨끗하게 음성 메모가 되네요. 이것도 역시 다운을 받아서 하면, K7 같은 경우는 시승 영상을 이 차 안에 있는 장비들만으로도 영상과 음성을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작권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음악을 제가 구했습니다.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자, 어떻습니까? 음악 소리. 제가 하도 음악 때문에 유튜브 저작권 문제로 골치를 썩다가 아예 그냥 저작권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죠, 뭐. 어떻습니까? 음악 소리 듣기 괜찮으신지요? 뭐 이 정도의 음질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잠깐 보시죠. 계기판에는 이런 트립 정보, 트립의 주행 속도, 주행 모드를 이렇게 바꾸는 데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죠. 스포츠, 스마트, 에코, 컴포트. 그래픽이 깔끔하면서도 좀 화려합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면에 올라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연동이 됩니다. 자, ADAS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2.8회전, 2.7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가죽으로 마감이 됐고요. 촉감이 참 좋네요. 손에 쥐는 맛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임진각,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아이 음성인식 서버와 연동하는 이런 음성인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대화형으로 이렇게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제법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뒷좌석 코멘트 생략하겠습니다. 이전에 K7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 전혀 없는 뒷좌석이어서요. 굳이 뒷좌석 코멘트는 하지 않을 테고, 이제 가장 다른 부분, 짬짜면 2.5 엔진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엔진 위주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맥퍼슨 스트럿. 맥퍼슨 스트럿의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면 충격을 아주 적당한 쿠션으로 품어 안고 달리고 있습니다. 딱딱한, 약간 하드하면서도 그 안에 부드러운 면을 갖고 있는 권투 글러브를 끼고 두드리는 타격감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격은 어느 정도 전해지는데요. 맨살에 맨주먹으로 때리는 타격감이 아니라 적당한 두께를 가진 권투 글러브를 끼고 타격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하체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하지만 어느 정도의 쿠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특히나 과속방지턱이 많은 한국 도로 지형을 감안을 해서 서스펜션의 강도를 정밀하게 제어를 한다고 하죠. 과속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거칠지가 않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잔진동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완전히 없애거나 속일 수는 없지만 전달되는 충격을 잘 조절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타이어는 미쉐린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 GDI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에 GDI 표기가 되어 있어요. GDI 엔진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죠. GDI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MPI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저속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MPI 포트 분사 방식을 사용을 하고, 빠르게 달릴 때, 성능을 낼 때, 고성능이 필요할 때는 GDI 연료 분사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MPI와 GDI 차이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엔진 실린더 안에 연료를 직접 쏴 넣는 게 GDI 방식이죠. MPI 방식은 포트에 연료 분사를 해서 혼합기, 들어오는 공기와 같이 섞어서 혼합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실린더로 들어가는 데 반해서 GDI 방식은 공기는 공기대로 실린더로 들어오고 실린더에다가 바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 GDI입니다. 그 연료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적은 양의 연료로도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연비에도 좋고 성능을 높이는 데도 좋은 그런 방식이죠. 다만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좀 세죠. 차체가 덜덜거리거나 엔진 소음이 커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카본 슬러지가 좀 쌓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 효과도 크지만 그 부작용도, 그 그늘도 제법 짙은 엔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MPI 방식은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좀 더 범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 연료에 대한 관용도도 넓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품질에 크게 좌우되는 일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GDI 엔진에 비해서 압축비가 높지 않아서 소음과 진동에도 좀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GDI 엔진으로 발전됐던 엔진 기술이 다시 MPI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GDI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다시 MPI를 되돌아보게 된 거죠. MPI를 다시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테고, 결국 짬짜면처럼 그럼 GDI와 MPI를 같이 쓰지 뭐 라고 해서 이 엔진이 나온 겁니다. 저속 구간에서, 순항하는 구간에서는 MPI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고속 구간에서는 GDI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 중간 영역, 지금처럼 이제 중간 속도 구간에서는 MPI를 쓸지 GDI를 쓸지 차가 판단을 해서 MPI를 쓸 때도 있고 GDI를 쓸 때도 있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행 모드와 주행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일단 에코 모드에서 편안하게 순항을 할 때는 MPI 방식이겠죠. 지금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니어서요. 노면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아주 잔잔하게, 아주 작게 실내로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편안하게 순항을 하고 있고요. 엔진 사운드는 뭐 이렇다 하게 느끼기 힘들 정도로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아봅니다. 쉽다. 자, 엔진 소리가 좀 살아나오죠. 자, 직분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엔진 소리도 제법 크고요. 진동은 뭐 이렇다 하게 그 엔진의 진동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은 거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소리가 주는 진동의 느낌, 이 부분은 피할 수가 없을 테고요. 확실히 엔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때 소리도 같이 커지고 소리가 주는 진동의 느낌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엔진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제 몸이 실제적으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MPI 엔진이라고 해도 이렇게 강하게 가속을 하거나 운행을 할 때는 역시 엔진 사운드가 커질 테니까 말이죠. 다만 그런 엔진의 형식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느끼면 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지 알고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MPI의 편안함과 GDI의 퍼포먼스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편안하게 움직일 때는 MPI 방식의 엔진 구동을 통해서 좀 더 승차감이 좋은 그런 반응을 누릴 수 있을 테고, 또한 고성능으로 달릴 때는 빠른 속도로 고성능을 뽑아내면서 달릴 때는 역시 GDI에 좀 더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연비 면에서 어떨까요? 연비 면에서는 역시 GDI가 유리하죠. MPI보다는 연료 분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GDI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달릴 때 GDI가 작동을 할 텐데요. 고속주행
인한 연료의 낭비를 GDI가 완전히 커버해 주지는 못하겠죠. 역시 빨리 달릴 때는 연료를 좀 더 쓰게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스마트 스트림 이 엔진이 연비에는 어느 정도 강할지는 모르겠으나 성능과 승차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차의 이런 그 반자율 운전 시스템, ADAS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셋, 자 86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차로 인식을 했고요.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리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방향 지시등을 켜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후면 교통 상황이 계기판에 보여지죠. 자 왼쪽 뒤로 차 하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면 또 역시 우측 뒷부분의 모습이 보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좀 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히는데 아주 편안하게 고속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까지 달려가는데요. 체감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당히 편안하게 고속 주행을 즐길 수가 있네요. 빨리 달리는데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따라서 점증하게 되는 이런 그 불안감, 운전자의 불안감, 차체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진의 반응보다 이 서스펜션 하체의 반응이 확실히 마음에 드는데요. 노면의 흔들림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ADAS 시스템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와 있냐 한번 볼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모니터, 외부 공기 방지 시스템도 있네요.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조, 모든 대부분의 시스템마다 보조, 어시스트라는 얘기죠. 주행을 보조해 준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보조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된다면 이런 어시스트라는 단어가 사라지겠죠. 차가 책임지는 시대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어시스트라는 말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고 출력은 198마력, 최대 토크는 25.3kgm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이 1595, 약 마력당 무게 8kg 정도 전후가 될 텐데요. 제로백도 8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VH 대책을 잘 했다고 해도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글거리는 소리들이 자글자글 실내로 파고 들죠. 자 시속 100에 한번 맞춰보죠. 자 8단이죠. 7단, 6단, 5단, 4단, 3단, 3단까지 떨어지네요. 3단 4900까지 돌아가면서 아주 파워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도에서도 차로를 읽으면서 중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가볍게 핸들을 쥐고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이 이 차를 움직이고 있는, 핸들을 돌리고 있는 그런 힘을 느낍니다. 숙련된 드라이버가 편안하게 차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차로의 중앙을 꾸준히 유지하기보다는 가끔씩은 이렇게 차로에 가서 밟을 때가 있네요. 돌아 나가는 길에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가서 밟고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그런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가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얘기고요. 대체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봐야 될 차례죠. 강하게 힘을 끌어내는 중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바람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릴 법도 한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될 때는 굳이 여기저기 시선을 분산할 필요 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정확하게 보면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주행 상황을 알려주네요.
상당히 주행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자, 앞바퀴 굴림 상태로 달리면서 이런 정도의 주행 안정감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자, 시프트 다운과 킥 다운을 같이 하면 상당히 강한 순간 가속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달릴 때 지금 GDI 방식으로 지금 엔진이 구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깔리는 정도로 엔진 사운드가 들리고, 엔진 소리가 들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더 크네요. GDI 방식의 엔진이 시끄럽고 진동이 많다고는 하지만 바람 소리 앞에서는 얌전합니다. 조용합니다. 소리가 소리를 덮는 거죠.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다 덮어버립니다. 성능과 연비, 승차감, 뭐 이런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 간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든 거를 갖고 싶은 욕심이 바로 이런 그 기술의 진보, 기술의 변화, 기술의 발전을 불러오는 요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의도한 대로 그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지는 소비자들의 평가,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주행 중에 이 뷰, 카메라를 보면 차의 후방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정확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패들 시프트의 조작도 제법 편하고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딱 맞춘 준대형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에 그랜저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하죠. K7이. 그만큼 기아 자동차가 독을 품고 이 차를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K7과 그랜저, 뭐 한 집안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 집안 안에서의 경쟁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치열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더 무섭습니다. K7이 그랜저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것, 소비자들의 평가가 냉정한 거죠.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같은 집안 식구다 라고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반응, 시장의 결정이 항상 옳다. 결국 K7이 그랜저보다 더 많이 팔린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K7이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K7을 그냥 놔둘까요? 기아차가 K5든 K7이든 일시적으로 현대자동차를 앞선 적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우위를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형 그랜저의 등장을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얄궂죠. 시장의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고 끝이 없습니다. 고속 코너링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시승의 마지막 코너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엔진 사운드가 제법 거칠어지죠. 자, 시프트 다운, 다운, 제동, 턴. 제법 빠르게 돌아 나가는데요. 아주 강한 코너링 특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체가 그렇게 단단하게 딱 받쳐주는 느낌은 아닌데 코너에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잘 돌아 나갑니다. 상당히 특이한 느낌인데요. 서스펜션이 타이어가 버텨줄까 싶을 만큼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빠른 속도로 과하게 코너링을 구사를 했는데 잘 버텨주면서 빠른 속도로 코너를 탈출합니다. 부드럽게 강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동차라는 게 부드럽고 강하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것이 자동차 기술의 역할, 발전, 변화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아 자동차 K7의 2.5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아 자동차가 이 차의 엔진의 형식을 그렇게 MPI와 GDI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효율과 승차감, 성능,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 엔진을 도입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3.0의 GDI 엔진이 있고요. 2.5가 GDI 플러스 MPI 방식의 엔진이니까 엔진의 특성,
감안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편안한 승차감도 좋지만 강한 성능이 끌린다라고 한다면 3.0으로 가는 게 맞지 싶고요.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차분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차 2.5 스마트 스트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소비자들의 몫이고요. 소비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장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K7 2.5 스마트 스트림의 가격은 3,367만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는 2.5 노블레스 스트림인데요, 옵션, 여러가지 옵션들을 추가해서 결정된 이 차의 가격, 시승차의 가격은 4,069만원이라고 합니다. 4천만원이라고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K7 2.5 스마트 스트림 4천만원 사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한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고 있죠. MPI와 GDI 방식을 결합하고 있는데요,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GDI 방식도 제법 복잡한 구조인데요, 거기에 MPI 방식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의 구조가 아무래도 더 복잡해지겠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가지 형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고장이 날 확률도 그만큼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방식을 섞어 쓰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서 고장날 확률도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정비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래저래 복잡한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데서 오는 여러가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죠. 시스템이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가 그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말이죠,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엔진이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K7 3.0 시승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지붕 틈새는 상당히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일단 지붕 재질의 단면은 잘 마무리해서 재질의 단면이 만져지지는 않는데요, 손가락을 넣어보면 손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로 틈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틈새로 외부 소음이 들어올 그런 위험도 있어 보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치밀한 마무리, 현대기아차가 이런 부분에서 제법 치밀한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말이죠, 그래도 준대형 세단인 K7이 틈새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제로백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 잠깐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RPM을 높여서 출발하는데도 트랙션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엇바퀴가 돌리지 않네요. 슬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첫 발짝을 좀 조심스럽게 떼는 편이고요, 부드럽게 꾸준히 가속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의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198마력의 힘을 꾸준히 몰아쓰면서 꾸준한 가속을 이어간다 라는 느낌이고요, 198마력의 힘이 그렇게 작은 힘은 아닐 텐데요, 굳이 그렇게 강한 성능에 집착하는 모습은 아니다 싶군요. 자, GPS 계측기 비디오 V박스가 측정한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값을 보시죠. K7 2.5 스마트 스트림 제로백 테스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도는 시속 100km까지 달리지 못했습니다. 제외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5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이 10.04초네요. 자, 151m를 달려서 시속 100km를 주파를 했고요. 가속도 값이고 이 경우에 시속 10km까지 0.84, 20에 1.65, 30에 2.46 이렇게 쭉 그 결과값을 시속 100까지 이제 10km 단위로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도 GPS 값이거든요. 지도 값입니다. 자, 맵이 있는데요. 맵을 씌우면 제가 제로백 테스트한 곳의 장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런 3, 세 번째 테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체 값을 보면 가장 느린 기록이 10.95, 가장 빠른 기록이 10초 04, 그리고 평균은 10.51초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기록이고요. 이거를 이제 리포트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시속 30km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결과 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K7 2.5 스마트 스트림 제로백 테스트 가장 좋은 기록은 10초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를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겠습니다. 약 55.1km, 약 55km가 됩니다. 풍량은 2단계로 하고요. 에어컨 온도는 22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밖에 지금 많이 덥습니다. 3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뭐 한 35도, 37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연비 정보 리셋을 했습니다. 평균 7.1 보였네요.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1.1km/L입니다. 17인치 타이어를 낄 경우에 11.9가 나오고요.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조금 차이가 나죠. 오토 다이어리 루트 다 아시죠? 이곳 파주 헤이리 출발해서 자유로 행주대교,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 교대역 이 순서로 달려갑니다. 주행 모드를 에코로 해야죠. 아주 경제 운전을 할 테고요. 오토스탑이 이 차 엔진 오토스탑이 없네요. 엔진 오토스탑이 있으면 훨씬 더 연비에 유리한데 말이죠. 이 차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네요. 저속으로 순항할 때는 MPI 방식으로 엔진이 구동하겠죠. 포트 분사 방식으로 구동을 하면서 차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 자유로에 올라섰고요. 자유로를 따라서 편안한 주행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 장항 IC 근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와, 19.7까지 연비가 올라왔습니다. 곧 뭐 20을 찍을 기세인데요. 디젤 차나 하이브리드 차에서 만날 법한 연비를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1595kg, 약 1.6톤, 1600kg 정도 되는데요. 아이구야, 19.8 잘하면 20을 찍겠습니다. 최종 연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 20을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연비 아닐까 싶습니다. 준대형 세단에서 두 자릿수 연비면 만족하죠. 지금 20 찍었습니다. 20이 뭡니까? 리터당 20km를 달려온 겁니다. 여기까지 약 25km 정도 될 텐데요. 출발해서. 그러면 약 절반 거리를 1리터, 기름 1리터로 온 겁니다. 아이고, 계속 올라갑니다. 에어컨까지 켰는데 말이죠. 20.2 금방 찍었고 다시 20.1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효율이 높은 엔진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연비 테스트를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 차의 연비가 그렇게 우수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차이든 간에 운전자가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 공인복합 연비 수준의 이상의 연비를, 기대 이상의 연비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유로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연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양대교 앞둔 구간 마곡대교죠. 마곡대교 부근에서 여지없이 교통체증 만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죠. 이곳까지 연비 20.2km/L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요. 계속 20km/L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비를 유지를 하고 왔는데요.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체증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연비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체증 구간 지나면서 연비 얼마나 후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9.9로 떨어지고요. 19.6. 아이고, 속이 쓰립니다. 차곡차곡 연비 아껴놨는데 체증 구간에서 다 까먹고 있네요. 완전히 정지해버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18.9, 19km/L 이하로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맞다. 이 차 저공해차 3중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3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배기가스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공공주차장에서 50% 주차비 할인 정도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7 2.5 스마트 스트림에 한한 얘기입니다. 3.0은 아니고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저공해 자동차 3종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비가 좋으니까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20.0을 넘나들던 연비가 체증 구간 약 4km 정도 구간 지나면서 18.5km/L 수준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체증은 풀렸고요. 다시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달려갑니다. 네, 이수교차로 진출로 앞두고 있습니다. 연비 17.6까지 떨어졌는데요. 한강철교 지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체였습니다. 그렇게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연비는 17.5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시내 구간에 진입하게 되죠. 시내 구간에서는 연비가 좀 더 안 좋아지겠죠.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자, 이제 시내 구간 들어와서 이제 목적지까지 약 한 4km 정도 남았습니다. 4km 동안 얼마나 연비를 까먹게 될지요. 자, 오르막에서 올라가면서 연비 또 까먹고요. 네, 교대역 사거리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자, 연비 15.2 기록했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오는 55km 구간을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연비 15.2km/L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1.1km/L에 비하면 약 4km, 4.1km를 더 간 거죠, 리터당. 최고는 20.2km/L까지 찍기도 했습니다만 계속되는 교통 정체 때문에 이만큼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복합 연비 대비 약 4km 정도 더 가는 연비를 보였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최종 연비 15.2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K7 2.5 스마트 스트림 시승을 했습니다. 잘 달립니다. 무난하고요. 편안합니다. GDI의 퍼포먼스, MPI의 편안함을 잘 융합시켰다라는 게 기아자동차의 설명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운전자가 그 둘의 차이를, 그러니까 MPI와 GDI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K7이 그랜저의 판매를 넘어섰다라는 사실인데요. 물론 2.5 스마트 스트림을 포함해서 3.0 엔진까지 전체 K7의 판매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 차의 경쟁력을 인정했다라고 분석하는 게 맞을 듯 싶고요. 하지만 지켜봐야 될 게 있죠. 그랜저의 반격, 이제 곧 이어질 그랜저의 반격을 또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스마트 스트림 2.5 스마트 스트림의 판매 가격 3,367만원서부터인데요. 옵션들을 더하면 약 4천만원 전후에서 이 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품성, 가격, 성능 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이 정도 편의 장비를 가진 차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아마도 수입차에 던지는 기아자동차의 강력한 견제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얘기죠.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투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 중에 하나 더 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K7 2.5 스마트 스트림의 등장을 환영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